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당 내홍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조직과 의원 모임 등에 속속 출범할 예정입니다. 최근 개파 논쟁이 불거졌던 민들레 모임은 재정비 후에 출범을 조금 늦춘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민들레 모임의 공동 간사를 맡고 계신 이영호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한창 바쁘실 텐데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간사를 이제 맡고 계신 민들레 모임 친윤계 의원들이 이제 주축이 된 걸로 알려져 있고 또 당정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개파 논란이 이제 불거졌습니다. 때문에 이제 잠시 모임 결성이 좀 주춤하고 일부 이제 오해가 좀 풀리면서 재정비 이제 들어간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어떤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해라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친윤계 모임이다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 끝난 지가 얼마나 됐고 이제 뭐 출범한 지 이제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가 한 달 남짓밖에 안 됐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뭐 친윤 비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혼연일체가 돼서 다 친윤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나설 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친윤이네 비윤이네 따지는 것, 그걸 나누는 것 자체가 좀 적절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민들레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인수위에 좀 참여했던 분들이 좀 주축이 되다 보니까 네. 친윤계 모임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이 모임은 공부하는 모임이에요. 공부하는 모임이고 이름대로 민심을 좀 듣는 모임이고 또 필요하면 또 정부에 전달하는 모임인데 이게 처음 보도가 마치 당, 그다음에 정부, 또 대통령 비서실, 소위 당정대 무슨 협의체를 만든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돼서 엄청난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이 전혀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당정대는 당에서 하는 거예요. 공식 조직으로. 네. 그래서 당정 모임, 당정도 하고 그래서 정책도 협의하고 어떤 의사결정하는 것인데 아니 의원들 몇 명이 모여서 그걸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풀렸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적절한 시기에 좀 출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저런 오해들이 있는데도 벌써 뭐 30명 이상의 의원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죠. 네, 또 이 모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뭐 포장지 변경도 고심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 포장지 변경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 모임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고 또 언제 출범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이제 그 처음에 이심전심으로 이런 모임을 만들자고 한 의원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들과 한번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계기가 있을 겁니다. 우선은 이제 명칭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고, 네. 왜냐하면 처음에 민들레라고 하는 게 참 깜찍하고 좋은 이름인데 네. 민심을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민들레였는데 이게 마치 무슨 친윤의 무슨 저기 핵심들 모임이라고 해서 오해가 돼 있으니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처음에 오해도 이게 정치가 또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될 것이냐 여부를 포함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수위에 참여했던 분들이 주축이 된다기보다는 다양한 의원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끌어가는 그런 모임으로 조금 인적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SNS에 올리신 글 보니까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또 안 잡는다고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기본 이 모임은 그러니까 이 모임을 끌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면 어느 분을 강사로 모실 것이냐, 장수를 어디로 할 것이냐, 연락을 누구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운영위원들 네. 또 기획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누구냐? 나머지 회원들은 그냥 회원으로서 언제든지 참여했다 갈 수 있는 모임. 그러니까 오픈 플랫폼이라는 게 정거장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뭐 오실 수 있고 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좀 그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오해도 있으니 그런 소나기가 거치고 나면 하자 그랬는데 장마가 시작된다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당내에 또 그 민들레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임들이 이제 더 있잖아요. 이준석 사조직이 아니냐 이런 이제 또 뭐 의혹과 이제 비판을 당내에서도 받고 있는
혁신위가 이제 출범을 이번 주에 이제 그 앞두고 있고 또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세밀회 이번 주 역시 첫 세미나와 함께 공식 발족할 거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때문에 당내 이게 세력 대결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뭐 안팎의 우려가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은 당이 싸우는 걸 좋아합니다. 보도하고 이렇게 해서 또 실제로 그렇게 보도가 되면 당의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언론이 정치를 끌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라고 하는 게 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것 아니고 예. 또 나름대로 또 그걸 취재를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의원님이 근데 기자 출신이시라 언론의 속성을 많이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이거 뭐 작문하지는 않아요. 소설을 쓰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게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주축이 된 그런 세밀회라고 하는 모임이 아마 내일 출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분파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느라고 사실 굉장히 이제 공부할 틈이 없었는데 이제 집권 여당이 됐으니 좀 함께 모여서 국정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예를 들면 뭐 글로벌 공급망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기후 환경 변화, 또 저출산 이런 거 문제가 되면 관련 전문가를 불러다가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는 이런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임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이제 계파적 시각에서 보면 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오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출범을 시키고자 하는 혁신위 같은 경우를 사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서 또 각 최고위원들이 한 사람씩 추천해서 당을 혁신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임을 사조직이라고 레떼를 붙입니까? 그 어떤 그걸 프레임으로 걸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공부 모임은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네, 이렇게 계파 갈등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모임이나 조직에 대한 우려가 이 국민의힘 내용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추천에서 이 정점식 의원을 두고 또 갈등을 빚고 있고요. 또 배현진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가 또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이 계속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당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좀 답답하죠. 안타깝고 사실 여당이 하나가 돼서 야당과 지금 개원 협상도 하고 또 국정도 뒷받침해야 되는데 지방선거 또 대선 이겼다고 좀 이런 상황에서 당내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참 실망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에 이제 뭐 최고위원 추천을 놓고 서로 이제 갈등을 빚는 것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합당이 됐거든요. 후보 단일화가 되면서. 네. 그때 미완 상태로 됐었고 이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최고위원과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서로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이런 부분은 좀 당내에서 그 좀 갈등 요인을 없애고 정치라는 게 뭐예요? 서로 만나서 서로 중간에서 만나고 또 양보하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인데 당내가 이렇게 분란되어 갖고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도 지금 이제 굉장히 좀 화도 나 있고 이제 불만인 게 지금 대내외의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 특히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여야 간에 이제 뭐 거세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을 이제 열람하자는 입장이고 또 민주당에서는 그때 당시 이제 군 특수정보 SI 그리고 이제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이제 공개하자는 입장인데요. 이게 과연 필요하고 또 과연 이 공개 열람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당시에도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국민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첫 번째 책무예요. 이 책무가 과연 지켜졌느냐.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 더구나 해수부 공무원 아닙니까? 네. 이 공무원이 하여튼 북한 인근 그 바다에서 표류해서
그런 사실이 알려지고 우리 정부가 인지를 하고 나서 3시간 동안 있다가 결국은 북한에 의해서 사살되고 나중에 또 시신이 소각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 도대체 우리 정부가 뭘 했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당시에 월북이다라고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번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폄훼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뭐 무슨 뭐 노른빛이 뭐 얼마였는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또 그걸 또 과장했다고 그래요. 또 공황장애가 있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분에 대한 명예를 아주 치명적으로 훼손을 시켰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왜 벌어졌는가? 그리고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를 보면 북한에 너무 저자세했어요. 예를 들어 그 당시에 그 북한의 어떤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삶은 소대가리 뭐 무슨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도 이런 방법 대응을 안 했어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도대체 뭘 했습니까? 이래서 너무 저자세를 보였고 또 이렇게 우리의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고 또 그 사이에 이게 정부가 최선을 다했는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무슨 국방위의 그 비공개 회의록 이것만 공개하자 무슨 또 그 다음에 대통령 기록물은 된다 안 된다 논란을 할 게 아니에요. 저는 네. 이거 싹 까발려서 국민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권이 정말로 자기들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원초적인 책무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누군가 책임이 있으면 그거 처벌해야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그 현실적으로 공개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이제 입장인 거고 특히 이제 그 특수정보 SI 같은 경우는 그 민감한 이제 북한 관련 문제들이 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 북한과의 관계 다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좀 그 가릴 건 가리고 이 필요한 부분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 생긴 것을 그냥 덮어둔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꺼내서 그럼요. 공개하자는 네. 거군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와 관계된 것인데 저는 대통령께서도 조금 미온적으로 나가는 것은 갑작스럽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냥 다 네. 오픈하고 만일 국가의 기밀에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면 좀 가려서 어떤 해서 국민들한테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 SI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슨 대단한 게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자꾸 덮어놓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저는 화끈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네, 화끈하게 공개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쉽게도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 내에서 유일하게 호남의 지역구를 두셨어요. 또 인수위에서 정무사법 행정분과 간사를 맡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에도 힘을 보태고 계신데요. 벌써 후반기 국회가 다가왔습니다. 네, 후반기 국회에서 앞으로 의정 활동의 목표와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우선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는 이제 그 후반기에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간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화 창달 또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제도적인 법적인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당 차원에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 호남의 유일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호남이 소외되지 않도록 인사나 예산에서 또 지역이나 이념에서 국민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이게 국민의힘이 이제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자꾸 극단으로 자꾸 가거든요. 오른쪽으로 못 가게 제가 이 국민의힘이 좀 가운데로 오도록 하고 저 중도 실용적인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에서는 당내 의원 모임인 민들레 그리고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한 입장을 지금까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